우선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3월 31일 날 현재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21조 1항 성노동을 하는 판매자의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원 제청권에 대해서 헌재에서 6대3 비율로 합헌 결정이 내린 데 대해서 우리 한터 전국연합과 한터 여종사자 연맹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방청을 하신 분이나 기자님들에게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선 3월 31일 날 헌재 판결에 대한 우리 종사자 대표분께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후에 해야 될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종사 여성분의 3월 31일 날 판결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돼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터 전국연합 성노동자 전국대표 장세희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성노동자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만 1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노동자들은 수없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해왔고,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 그간 갖은 노력과 투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와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몸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성노동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우리 성노동자들에게 합헌이란 결과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이 언제 여성가족부나 정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 있습니까? 매번 성노동자들을 빌미삼아 여성가족부 족속들은 자활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 원정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직도 배가 덜 불렀는지 자기들 사리사욕에 목숨 걸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역겹습니다. 집창촌을 돌면서 성노동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면봉, 라면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받기 싫다고 하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거지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주워 먹으라는 듯 바닥에 던져놓고 가고, 그것이 여가부가 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당당히 이 나라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있는 현실이 그 여성가족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우리를 도와줬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그들입니다. 우리 성노동자연합은 주위에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도 돕고 그들이 안 하는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가부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성노동자들입니다. 여가부 족속들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그딴 말도 안 되는 자활대책 필요 없으며 차라리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시지 마시고 아동 성폭력, 아동 학대 근절에 매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여가부 족속들만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성매매 특별법이란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변종 음성 성매매 천국이 되었습니다. 대딸방, 밀어방, 귀청소방 등 듣도 보지도 못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지금도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뿌리 뽑고 근절시키고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타깃이 되는 곳은 양지에 있는 집창촌이었습니다. 왜 우리 성노동자들이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음성 성매매가 성행을 할 것이고 성폭력, 성범죄도 증가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세금을 내라면 당당히 내겠습니다. 음지에서 쾌락과 돈을 위해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매번 집회나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한 번씩 분노 조절이 안 돼 다소 험한 말이 나온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합헌 판결 이후 여전히 잦은 단속과 공권력의 횡포에 늘 그렇듯이 우리 성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노동자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밟히면 밟힐수록 더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성노동자로서 인정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용이 다소 격한 언어가 들어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 성노동자들이 3월 31일 날 판결에 대한 그 전에 보수단체 행동이나 기독교연합 같은 그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격하게 대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국의 한터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 회장님들이나 업주분들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지를 모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자님들이 아직 젊으시고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10여 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시고 계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매매 특별법이 태동이 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군산 계복동 사건이 화재로 성노동자들이 많은 인원이 거기서 화재로 이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성매매 특별법을 준비하고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왜 집장촌과 성노동자 그리고 업주들한테 그 화살이 돌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개복동은요 집장촌이 아닙니다. 거기는 유흥업소예요. 정부에서 관리하고 세금 먹고 소방 검열하고 경찰이 매주 가서 미성년자 고용하는지 안 하는지 직원들 명단 체크하는 유흥업소입니다. 근데 경찰이 유흥업소 허가를 내줄 때는 소방 필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해서 준공 필증이 나와야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유흥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압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방서 직원하고 경찰들이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사 여성들이 비상시에 탈출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그 사실을 경찰들이나 소방서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대한 뇌물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서로 간에 결탁을 하고 나서 사건이 터지니까 업주분들이 감금 상태에서 성노동자들을 일을 강제로 시켰다.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국가에서 막대한 유흥업소 세금을 걷어가면서 관리도 안 하고 불나서 우리 여성들이 죽으니까 그게 왜 업주들 탓이고 성노동자들 탓이고 그게 왜 집장촌 탓입니까? 지금 강남에 가면 유흥업소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룸사롱도 많이 있고요. 온라인 스탠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매매 하는데 수없이 있어요. 그런 데서 또 불나서 종사 여성들이 화재 사건으로 목숨 잃으면 또 집장촌 때문에 그랬다고 업주들이 감금하고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 시켰다고 그렇게 언론에 호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 수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자식까지 죽이고 기독교 신도들 성폭행하고 희롱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 언론에 많이 안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도둑질을 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희롱을 했습니까? 성매매하라고 누구를 시키기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이나 종사 여성들을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왜 음지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짐을 떠넘깁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1일 날 헌재 판결은 결국은 우리 여성들한테 정말로 이제까지 12년 동안을 참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매매 특별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종사 여성들 인권을 향상시키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수백억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종사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단돈 10,000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 여성단체들이 상근 비상근 사무실에 앉혀놓고 봉급 다 주고 자기들 판공비 쓰고 욱자욱자고 선거 때는 몰려다니고 그 경비 다 쓰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2008년도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장부도 없이 돈을 정부의 지원금을 다 썼다고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에 환원시키라고 감사 결과 보고를 통보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사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돈을 준 이유가 우리 성노동자들을 도우라고 줬을 텐데 왜 자기들이 그 돈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씁니까? 장부도 안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선자들 아니에요? 우리 업주들 이선자들 아닙니다. 우리 아가씨들요 결국 명품 사기 위해서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얼굴 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멸시당해가면서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이
장사하고 돈 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매도합니까? 왜 진실을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좌파 정권에서 자기들 여성 단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물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게 왜 우리 성노동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지들 집에 가서 돈 갖다가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게 그게 NGO 단체들이 할 일 아닙니까? 왜 정부가 지원 안 해주면 돈 달라고 떼쓰고 그 돈 갖다가 넌 도와준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들 착복합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도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합법이다? 그러면 2007년도, 2011년도에 유엔 인권위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성매매 합법화 시켜줘라 경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만은 성산업을 합법화라고 2007년도, 2011년도에 우리 정부에 공고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현재 청했던 우리 청량리 성노동자 나이가 시운이 다 돼갑니다. 40 중순입니다. 이 여성이 얼굴도 그렇게 썩 잘나질 못했어요. 몸매도 안 이쁩니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는 절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우리 이모들이 데려다 준 손님을 봤는데 한 건에 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돈이 2만 원입니다. 한 건에. 근데 벌금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건에 돈 2만 원 받는 아가씨한테 그 영업을 했다고 100만 원 벌금을 물리면 앞으로 너는 50명하고 더 연애해서 돈 벌어서 국가로 가져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보주지. 우리 업주가 보줍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돈 2만 원 버는 아가씨한테